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과당TV입니다. 자, DLENC 2023년 대규모 신입사원 채용이 떴습니다. 이 대규모라는 글자는 왜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많은 인원을 뽑겠다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겠죠. 아무래도 뭐 000명을 뽑는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10월 6일 나왔어요. 그리고 10월 31일까지 장장 25일에 걸쳐서 현재 공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직무가 삼성물산과는 다르게 아주 세부 직무별로 모집 분야를 쪼개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DLENC의 자소서를 쓰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어떤 직무로 썼을 때 가장 합격 확률이 높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집 분야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주택 분야가 일단 건축 시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설비 시공, 전기 시공,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들이죠. 건축 설계와 구조 설계.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해서 주택사업본부의 설비 시공으로 가는 거를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뭐 15위권 밖에 있는 건설회사, 호반이라든가 부영 등의 건설회사 입사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딱히 플랜트 사업본부라는 사업 영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비 시공으로 지원을 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플랜트 사업본부가 메인으로 갖춰져 있는 건설회사에 지원을 하시는데 굳이 그 좋은 포지션을 놔두고 주택 분야의 설비 시공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건축 설계와 구조 설계, 그리고 도시 정비 영업과 민간 디벨로퍼 영업, 그리고 브랜드 컨텐츠 기획이라는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도정사업과 민간 디벨로퍼 영업 등은 전공 무관으로 돼 있어요. 그만큼 뭡니까? 저희가 문과 출신들이 들어왔을 때 이공계, 저희 뭐 건축이나 토목의를 졸업하신 분들이 문과를 졸업하신 분들과 같이 경쟁을 해서 따내야 되는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뽑는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예. 도시정비 영업이나 민간 디벨로퍼 영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장 베이스로 나오는 TO가 아니라 본사와 사업소에 관련된 TO로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건축 주택사업본부가 아마 DLENC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장이 대략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될 겁니다. 6, 70개. 많을 때에는 뭐 100개가 넘었어요. 자, 이 정도의 건설 현장이 돌아갈 때 저희가 가장 필요한 직군은 사실 건축 시공직입니다. 예, 건축 시공직. 시공직군들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 인력들의 TO가 가장 크지, 저희가 뭐 아무리 이 회사가 사업이 디벨로퍼나 민간 영역에 우리가 앞으로 손을 내미치겠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도시정비 영업이라든가 민간 디벨로퍼 영업 쪽에서 건축 시공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지는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건축공학과일 때 도정사업 쪽의 영업 파트나 민간 디벨로퍼 영업 파트로 간다, 디벨로퍼 1팀, 2팀, 3팀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장의 건축 시공으로 입사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택안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DLENC 같은 경우는 안전팀인 총 본부의 각 안전팀들이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전사조직이라고 하면은 경영지원본부에도 안전팀이 총 3개인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안전관리센터, 그리고 기술안전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교육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팀이 총 6개예요. 6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택도 주택안전팀이 따로 있고요. 플랜트도 플랜트 안전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에도 보면은 안전관리 안전공학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총 3개의 직무로 안전을 뽑고 있는데, 자, 토목만 없어요. 토목은 이제 TO가 없기 때문에 빠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것은 어디냐? 당연히 경영지원본부의 안전공학 파트겠죠. 예, 왜냐? 여기는 팀이 3개입니다. 그렇죠. 플랜트 안전팀은 1개, 주택 안전팀은 1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입사 후의 확률을, 어떤 입사에 대한 합격률의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경영지원 파트의 안전관리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아마도 각 본부별 안전공학과 관련된 인원을, 신규 인원을 뽑는 것은 많아야 2명, 아마 적으면은 1명 또는 2명, 요렇게 아마 TO가 나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토목 같은 경우는 작년 2021년, 2022년 2년 연속 토목사업본부의 수주액이 거의 뭐 역사상 최저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는 인원도 아주 적을 것이고, 직군 자체도 시공, 설계, 영업, 투자 관리 이렇게 4개의 분야에 대해서만 뽑는다. 뭐 거의 안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어놓은 듯한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시는 분들께 저는 개인적으로 토목사업본부의 토목시공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플랜트사업본부의 토목시공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려요. 플랜트 분야를 보시면은 이거 뭐 설계부터 시작해서 기획까지 아주 뭐 수십 개, 뭐 25개가 넘는 어떤 직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LENC라고 하는 회사는 FEED라는 기본 설계와 EPC의 상세 설계 그리고 CM이라고 하는 스콥을 모두 수행을 해본 대한민국의 유일한 10대 건설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계 파트에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설계와 관련된 인력들에 대한 니즈, 소요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기본 설계 수주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시공이나 구매 파트의 인력은 전혀 필요가 없죠. 오로지 설계 인력만으로 공사를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펜딩되는 프로젝트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러시아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많은 수주 잔고를 올렸던 회사는 역시 DLEN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파트에서 여전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HSE 설계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정 설계 내에 이루어지는 안전 파트의 설계입니다. 근데 이거는 안전공학과 졸업하시는 분들이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안전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화학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정의 공장의 폭발 반경을 조사한다거나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어떻게 계산함에 따라 가지고 뭡니까? 서로 네거티브한 임팩트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게 바로 HSE 설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업관리 업무가 들어있습니다. 사업관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EPC나 FEED 딱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 프로젝트가 수행되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조직이 이제 프로젝트의 공정관리와 품질 안전관리를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사에서 또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팀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바로 프로젝트 매니저 산하에 존재하는 팀이죠. 그 팀의 인원들이 맡게 되는 업무가 바로 사업관리. 우리가 이걸 굳이 영어로 바꾸자라고 하면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부르시면은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뭐 화학, 기계, 전기, 전자 등이 다 저희가 뽑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공무 공정 파트를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스케줄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프리마베라 6를 이용해서 본사에 있는 공정관리팀 또는 현장의 스케줄러로 부임을 해서 업무를 보시게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뽑는 거고요. 요거는 뭐 건축이든 전기든 토목이든 기계든 화공이든 전공 상관없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 전체 프로젝트의 전체 프레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배웁니다. 일단은 배워요. 대부분 이게 전공 과목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라 각 프로젝트별로 성격에 따라서 공정표가 짜지는 어떤 프레임이 다릅니다. 그렇죠. 석유화학 플랜트와 오일가스 플랜트, 발전 플랜트가 각각 다른 스타일의 공정표를 가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차피 입사하시면 다 배우기 때문에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지원해도 가능할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밑에 EP 견적이라는 부분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보통 EPC 견적이 아니라 EP, 요즘에 또 EP만 관련한 계약 금액을 많이 따고 있죠. 뭐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러시아 프로젝트를 하나 수주했다라고 뉴스에 딱 났지만 이게 사실은 EP 계약입니다. C에서 발생되는 어떤 리스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한국 건설 회사들이 최근에 EPC에서 C를 뺀 엔지니어링과 프로큐먼트에 대한 부분만 수주를 해서 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특히 코비드가 한창일 때에는 C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EP에서 우리가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고 트렌드가 되고 있는 사업 전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자, 플랜트 분야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 뭐 전공은 거의 무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품질 관리를 하는 이유는 플랜트 사업본부라고 하는 곳 자체가 품질 관리가 기본적으로 발주처에서 가장 요구하는 최종 뭡니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를 좀 허술하게 지었다, 뭐 교량을 허술하게 지었다, 이런 문제와는 다르게 우리가 발전소를 지어서 발주처가 핸드오버를 받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력 생산이 안 되더라, 이런 거는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시운전을 거쳐 가지고 구조물을 완성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플랜트 본부에서는 타 본부에 비해서 특히나 품질 관리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DLENC 같은 경우는 하자 제로 팀이라고 해서 뭡니까? 품질 하자, 설계 하자 등을 본사에서 직접 컨트롤하고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그런 팀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품질 관리 직무에서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뽑는 인원은 많으면은 아마 2-3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자, 마지막이 경영지원본부인데, 경영지원본부는 기본적으로 저는 저희 같은 공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쓰기에는 쓸데없이 경쟁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문과하고 그냥 1대1로 다이다이를 붙어야 되는 포지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타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별도 조직보다는 경영지원본부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안전관리 지원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DLNC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는 1조가 넘는 영업이익,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라고 하는 신시장에서 달성했던 피드와 EPC, CM 업무의 전체 스코프를 해봤던 실적과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ESG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CCUS 사업입니다. 그렇죠. 일부 조직을 분사까지 시켜가지고 현재 이 사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CUS, 카본 캡처링 유닛 사업이죠. 탄소 포집 시설과 관련된 이런 사업. 보통 건당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에 하는 프로젝트가 발생을 합니다. 요건을 풍력이나 뭡니까 태양열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가 먹거리가 아니다. 이거는 다른 회사들 해라. 우리는 CCUS 하나로 밀어붙이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DLNC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업 전략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